안녕하세요. 면접중단입니다. 자, 오늘 기업은행 3번 문항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특히 3번 문항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3번, 4번, 5번 문항에 비중을 조금 넣어 두셔야 되고요. 역량과 역량 근거 제시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오늘 기업은행 직무기술서에 나온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비전공자가 지금 현재 처음 준비를 하는 케이스나 아니면 약간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사례를 굉장히 좀 이번에 촘촘하게 들었어요. 무려 30분을 지금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1.5배속으로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고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지금부터 자소 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 지금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조금 편안하게 뇌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자, 3번 문항 보면은 일단 지원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역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여러분들이 아마 금융권을 많이 지원한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솔직히 사실 부담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기업은행에서 좀 요구하는 것들은 근거 제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 그리고 여지껏 사용했던 그냥 일방적인 역량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말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떠한 역량을 한번 어필해 볼까?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는 잘 돼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 한순간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요. 사람별로 여러분들 자소서 면접 합격하는 케이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건 절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맨날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 분석하면 뭐냐면 저 혼자 떠드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 해야 되니까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도 좀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것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재밌게 해야지. 자,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는지 근거를 제시하시오. 천자죠. 지금 기업은행 문항이 다 천자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문항의 의도는 뭐 이게 의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문항은 지금 이제 3번 문항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3번, 4번, 5번이. 그래서 지원한 직무에 적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자, 금융권에 관심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업원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지원자야,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 근데 그냥 관심 없는 지원자들이 태반이야, 태반. 태반이야. 그래서 금융권의 지원자가 최소한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뭐 그냥 지원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최소한의 관심을 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지원자만의. 그리고 지원한 직무 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한 게 뭐야? 그게 우리는 너무 궁금해. 그게 로얄티로도 표현될 수 있고, 그게 지식적인 것도 표현될 수 있고, 그게 경험 요소도 포함될 수 있거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해됐죠? 근거 제시. 자, 이론적으로 좋은 면만 알고 있는 지원자도 좋지만 뭐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 있었다면 여러분들 현직자도 만나봤을 거고 정보도 알아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심과 노력을 다 한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방향이 없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지식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학습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낸 것들.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임에도 금융권을 조금 준비하고 지금 지원한 친구가 있고요. 비전공자이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요. 하지만 전공자이지만 자격증이 없이 준비하는 친구들, 전공자이지만 관련 대외 활동이나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들. 이게 봐봐요. 똑같이 지금 자소서를 쓰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유형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많은 유형들 중에서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현재 상황을 알아야지 이것들에 대한 역량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면접에서 내가 뭘 어필할 수 있을지가 감이 잡히는데 획일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자소서 구성부터 생각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오는 건 뭐냐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대부분 다 자격증 얘기로만 한다. 그래서 자격증만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면 제가 여러분 최대한 이렇게 한 문항 한 문항씩 하는 이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취지를 반드시 알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가 왜 이렇게 인색해요? 어?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면 오늘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때리고 자기 지금 자지 말고요. 한번 때리고 시작합시다. 자, 직무 설명 자료 그냥 묻자고 한 거예요. 자, 직무 설명 자료 여러분 봤죠? 일단 역량을 일단 내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요것만 보더라도 충분해요. 직무 소개 자료에는 뭐가 나와 있냐? 고객 창출과 고객 관리, 고객 상담, 고객 제한 협상, 거래 약정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지금 직무 역량을 언급하기에 충분하다고요. 대부분 나와 있는 게 고객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권에 관련 있지 않은 경험, 비전공자도 가능한 게 직무 기술서에 여기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이런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객을 상대하는 마인드, 경험, 자세, 태도, 협상 이런 것들이 다 은행에서 사용되는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얘기보다 그냥 조금 다른 예시들을 들어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봤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채용 직무 설명 자료 여기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제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 써 있어. 하지만 직무 역량에서 이것들이 왜 중요하느냐? 고객 창출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은행 가면은 계속 있는 고객을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고객만 받는다? 그럼 은행원이 왜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나의 역량을 바탕으로 써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그 신규 고객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상품이 비이자 수익이 증대되고 비이자 수익이 증대되면 뭐예요? 어 좋겠죠. 기업 입장에서 좋겠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 뭐가 좋아? 다양하게 뭔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면 이 은행원과 나와 뭔가 연결고리가 되고 안전한 나의 자산을 맡기고 그런 목적으로서 고객 창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은행도 좋고 고객도 좋다. 이런 마인드. 자, 그럼 고객 상담은 뭐야? 내가 역량으로서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좀 더 상담을 잘해. 내가 비록 금융권에는 뭐 없었지만 나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항상 고객하고 상담했던 그런 역량들이 있어. 그럼 고객을 상담하면 뭘 잘하겠어요? 고객의 니즈 파악을 잘하겠죠. 니즈 파악을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잘한다. 그 근거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꼭 고객을 상담하는데 나는 경청을 잘한다. 경청으로 내가 그 고객과 아직까지 장기간으로 뭔가 인연을 맺었던 사례 그런 것들도 내 근거 제시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고객 상담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왜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행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첫 번째는 누구다? 고객이다. 고객을 만나는데 고객과 만나는데 뭐 내가 전문 지식이 있지만 그거를 상담 과정에서 고객을 되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은 중요하지만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상의 고객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좋다. 그거예요. 고객 제한 협상 이거 뭐예요? 고객들은 항상 뭔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오겠죠. 뭔가 상품을 무조건 가입하러도 올 수 있지만 공과금을 내러도 올 수 있고요. 그렇죠? 뭔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러도 올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안하고 뭔가 협송하고 뭔가 전달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이 결국 은행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고 장기적으로 고객과 동반 설명할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객 관리는 왜요? 관리? 야, 고객 창출만 하면 뭐해? 한번 뭔가 상품 가입하고 그 고객이 타 은행으로 가.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나는 고객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인재다. 나에 관련된 경험은 내가 사람들 관리를 이렇게 잘했었다. 등등 아니면 팀 프로젝트 때 누구를 이렇게 관리해서 그 인연이 계속 어떻게 인연이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그냥 장기적인 마인드와 고객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들과 개인적으로 뭔가 발전된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고객 관리예요. 그쵸?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 은행은 단기적으로 뭔가를 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은행과 그러니까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과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금융업이 어려운 게 금융업에서 그래도 보다 검증된 인원들 그리고 금융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공부 어느 정도 한 인재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 이런 유형의 상품, 키보드를 판매하는 것과 무형의 상품,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입행해서 판매해야 되는 상품과 판매해야 되는 소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무형의 상품이라 없는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상품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일회성으로 끝이면 은행도 타격을 입을 거고 여러분들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객 관리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관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에 이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 거래 약정 심사, 금융소비자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으로도 지금 나온 무당을 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례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거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 포인트를 잡을까? 내가 내 사례에서 어떻게 근거 제시를 할까가 그걸 지금 못하는 거지. 이 여기에 나온 직무기술서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채용 그 분야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장 필요한 역량.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기에서 내가 가장 많이 어필해야 될 건 뭔가? 가장 많이 어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정의가 잘 돼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한 직무기술서 역량 말고도요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뭔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던 게 내가 뭐 다양한 것들 중에서 이게 내가 채용한 분야에서 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에 대한 근거 제시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게 어떠한 역량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밑에 사례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졸지 말고 지금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저는 원래 이제 막 얘기하거나 이제 강의하거나 할 때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여러분도 저같이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뭐 디지털도 나와 있고 한데 관련돼서 지금 뭐 금융 영업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포함되겠지만 뭐 전문도 있고 이번에 디지털도 있고 글로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마 이틀 뒤 정도에 기업은행 기업 분석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때는 이벤트를 통해서 나갈 거고 그걸 잘 보시면 글로벌이든 개인금융이든 기업금융이든 WM이든 이슈를 제가 매번 하던 대로 타은행 하던 대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조금 취합 중이니까 그거 꼭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작성 포인트는 지원할 채용 분야별 그 필요 역량 포인트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약간씩. 내가 금융 영업을 지원했건 지역 인재를 하건 경기권어 글로벌 금융 전문 막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 분야별 공통별 직무 역량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세일즈는 공통일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채용 분야별에서 솔직히 관심이 못 가졌다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직무 역량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필요 역량을 어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분야별 직무 관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본인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술하세요. 제가 이 직무 역량 아까 보여드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몇 가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작성해 주면 되고요. 왜 이 역량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현장 방문에서 이것들이 나한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고요. 현장 방문 요령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걸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냥 뭐 책에서 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 역량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PB를 만나면서 그 다음에 기업금융에 대한 어떤 중소 RM분을 만나면서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 역량 다시 한번 요령 보시고요. 그래서 뭐 역량 어떤 걸 나열할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그 이 왜 이 역량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반드시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구성은 여러분 필요 역량 500자, 근거 제시 500자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저는 상관없다. 특정 직무 제외하고 영업적 우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마인드, 금융 트렌드, 고객 관점, 의사소통 등은
그 외에도 너무 많지만 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정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 중에 하나 보셔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잘 봐야 될 거는 타은행과 달리 개인금융, 기업금융, WM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금융영업으로 퉁쳤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서 역량을 더 부과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나요? 자, 예를 들어 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업, WM 있잖아요. 그럼 각각 요구하는 직무 역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타은행에서 그 직무 역량을 노출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기업은행은 금융 영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먼저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직무 역량을 던지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량을 먼저 얘기하고 보세요. 필요 역량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이거 근거 제시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면 대부분 필요 역량을 찍고 그 근거를 댄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비전공자나 만약 관련된 경험들이 없으면요. 이 근거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나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뭐 신문 읽었어. 그럼 신문 읽고 내가 뭐 금융 트렌드를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면 이게 근거 제시가 돼야 되니까 신문을 매일 읽고 경제 트렌드를 익히고 기업 분석을 스스로 하고 그쵸? 그럼 이게 된다면 내가 가진 약점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별로 한 게 없잖아. 하지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야. 그럼 필요 역량은 뭐로 갈 수 있어요? 아, 난 자격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트렌드 그 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금융 상품에 대한 뭐 분석 이런 것들은 자율성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량 근거 제시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눌렀어요. 빨리 누르고 여러분 질문 있는 거 댓글로 남겨줘요.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자꾸 혼자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을 찾지 못했다면 현재 내가 IBK 기업은행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들 있죠. 결과물들. 즉 관련 자격증이나 인턴, 대외활동, 서비스 활동 등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한 명분을 만들어서 필요 역량을 작성한다. 이게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친절하게 예시로 풀었어요. 여러분 예시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은 건 뭐야?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머리 사고를 좀 더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해보자 그 뜻이에요. 왜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스펙이 이래서 안 됐어요. 자소서가 이렇게 써서 잘못됐어요. 저는 비전공자라서 안 돼요. 전공자인데 자격증이 없어서 떨어졌어요. 이러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어, 예시로 풀어본 기업은행 자소서 3번 문항. 자, 비전공자인데 지원한 채용 뭐야? 음, 요거예요. 비전공자 만약에 내가 무자격증이에요. 근데 금융 관련 자격증도 없어. 아, 그럼 어때요? 방법이 없잖아. 뭔가를 강조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친구들은 자소서를 쓰면서부터 진짜 이거 뭐 되는 거야? 이거 될까라는 기대감이 그 뭐야? 좀 이런 높아심이 있겠죠. 근데 뭐 40배수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 첫 번째, 이러한 분들은 무엇보다 기업은행 관련된 로열티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지금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 신문기사를 무조건 모아놓으시고요. 그게 없으면 제가 이틀 뒤에 올리는 기업은행 기업분석 무조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슈를 뽑아요. 기업은행 이슈를 통한 뭐예요? 관심 표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산업의 트렌드, 서비스 마인드 확립 강조. 그러니까 만만한 거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분들이 하면 좋은 건 최대한 많은 현장 지점 방문해요. 이거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의외로. 그래서 이러한 지점 방문을 통해서 기업은행만의 강점, 차별점, 추천 상품, 서비스 응대, 전략 상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들을 내가 찾아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점 방문 이런 것들 을 하면 4번의 입사와 포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같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내가 자격증도 없고 뭐 아무 활동도 없고 막 그래서 내 스스로 약간 불안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완전 초보, 비전공자, 은준생들을 위한 떠먹이주는 예시. 제가 그냥 이거 해본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직무기술서에 나온 고객 창출이라는 것들을 보고 제가 한번 그냥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완전 초보. 자,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현실에서 나는 무엇보다 모바일 시장에 대한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객 창출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많이 있지만 일단 고객 창출은 대면과 비대면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 여러분 비대면도 고객 창출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뭐 SNS 통해서 알리던 뭐하던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 금융 지식 및 학습은 기본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고객을 만족시켜서 신규 고객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고 장기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은행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고객 창출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쥐뿔도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안해요. 쥐뿔도 없다고 표현해서. 근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쥐뿔도 없는 게 아니라고. 왜? 아 내가 봐보세요. 말을 엄청 좀 그럴듯하게 만들었잖아요. 뭐 여러분이 제가 뭐 이건 뭐 한 번 대충 쓰고 제 머릿속에서 그냥 한번 쑥 쓴 거지만 그냥 이 흐름이 완전 초보 비전공자가 이렇게 쓰더라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내가 필요한 역량, 고객 창출이 난 중요하다고 나왔고 그럼 이를 위해서 이제 근거 제시죠. 나는 무엇보다 고객과 접점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어요. 샬라샬라 이러이러한 경험도 이러이러한 경험도 해봤고 고객과 그래서 난 빨리 친해지는 일들도 해봤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또 소개해봤어. 그럼 봐봐. 아 얘는 경험도 해봤고 빨리 친해져. 그리고 또 새로운 고객까지 진출해? 그럼 고객 창출 경험이 있는 근거라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성을 조금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판매가 되고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이런 것들 재구매가 된 나의 이러한 경험들. 그쵸? 그래서 이러한 고객 창출 영업은 기업은행의 어떤 기업 포인트가 될 거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역량 강조를 하는 것들은 내가 기업은행 들어가서 난 잘할 거예요. 난 기업은행에 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어필해야 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 예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본 거고요. 이 내용이 이해 안 가면 여러분 몇 번 돌려보고요. 또 이해 안 가면 댓글로 남겨요. 두 번째, 직무 역량. 이거 뭐냐? 직무 기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든 작성 가능한 거. 자, 직무 역량은 제가 그냥 정해본 거예요. 자, 직무 역량이 꼭 영업, 세일즈, 고객만 있어? 아니에요. 나는 직무 역량 중에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직무 역량이다. 이것도 된다고요. 또 말을 만들어봤어요. 아,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 환경에 대한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변화하는 힘이 나는 무엇보다 금융 영업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중요한지가 나왔잖아. 왜? 그쵸? 왜? 제가 아까 강조한. 자, 꾸준히 금융산업 전반적인 나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증권, 보험, 은행, 자산운용 등 통합적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금융인으로서 무엇보다 필요한 역량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각 다른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각 기관에 따라가야 되는 번거로운 불편 등 이런 것들이 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현재 문제점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고객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거리감을 느끼게 하다고 나는 생각이 돼서 이게 무엇보다 금융인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나는 다른 금융기관들을 이해하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격증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졸업했어.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근데 비전공자도 상관없어. 내가 어떠한 은행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입사 후 나의 포부, 그 다음에 왜 은행 산업인지에 대한 이유만 명확하다면 내가 비전공자더라도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고 이 밑이 이제 근거 영역 제시예요. 이를 위해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 기관들을 왜 방문했다. 은행만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 가봤다고요. 왜? 근거 제시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통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의 흐름, 그다음 고객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방문을 해봤다고요. 나만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은행에서 일을 할 거지만 증권 관련된 리서치를 매주 1회씩 보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보험 상품 또한 은행에서 많이 판매, 비이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요소야. 그래서 은행에서 사람들이 왜 많이 가입을 하는지 내가 직접 보험 상품을 스스로 상담받아 봤어. 그리고 은행 창구와 비대면 시장을 직접 활용해 보면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은행원으로서 마인드를 구축했다. 이거 근거 제시 아니에요? 근거 제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데 중요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남은 기간에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은 면접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금 24분이 지났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은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하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제 열과 성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사례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 직무 역량. 고객 지향적 태도를 갖고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냐? 아르바이트 경험 많은 학생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또 이렇게 포장을 하는 연습들을 해봐가는 거예요. 자, 금융산업은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면 고객들이 안전하고 장기적인 금융 금융업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뭐야?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느낀 것들은 고객 지향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 요즘에 라임, 뭐 옵티버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내용이 주가 되게 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야? 고객 지향적 태도가 있잖아. 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단순 제조 상품은 한 번 가고 안 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 거래는 아무래도 민감한 동거래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잘 관리해주고 신뢰하는 곳 그러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고객 지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거죠. 많은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객 지향적 태도로서 그들과 관계 형성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동반 성장하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금융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지원자에 대한 가치관도 나왔고요. 돈에 대한 생각, 고객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일방적인 그냥 역량 강조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됐어. 근거 제시는 뭐다? 이런 류에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 나는 고객 지향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알바에서 뭘 배웠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났고 상황들을 직면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말 한마디에서 또 행동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배웠다. 앞에 약간의 사례가 있어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 약간의 아무 뜻 없이 고객들에게 던진 멘트에서 고객들이 상처받았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튼 결국 뭐다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고객 지향적 태도에 대한 그 경험을 했다. 그게 근거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역량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강조했다면 서비스 관련 내가 했던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본다. 제가 이제 마지막 사례예요. 마지막 집중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격증. 그리고 약간의 관련 경험이 있다. 근데 그냥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 지식에 대한 역량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WM을 준비한 친구도 많잖아요. 근데 이 상품 지식 역량은 꼭 WM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기업금융도 대출 상품 다루잖아요. 그렇죠? 개인금융도 일반 상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지식 역량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줘. 왜? 그냥 취업을 위한 어떤 역량이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말들은 해주지만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상품 지식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중요한 것들은 맞춤형 나는 자산관리라고 생각된다.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이며 은행에서 수신, 여신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고객들과 함께해야 되는 상황이다. 많은 필요량들이 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상품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상품 지식이 왜 중요한지가 나왔잖아. 왜? 그게 나왔잖아요. 그럼 상관없다고요. 근데 수많은 상품들이 있고 기간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 지식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안전한 자산을 지키고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고객에게 맞춤식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은행원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라고 나는 생각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필요 역량으로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상관없어요. 이를 위해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자료 정리를 하면서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상품 정리나 뭐 이런 것들 지식적인 측면들을 익혔고 금융 트렌드를 익혔다. 또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 기관에 연락해보고 해가면서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했고 또한 자격 또한 중요하고 은행으로서 어차피 해야 한다면
지금도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엊그저께 써놓고도 지금 무슨 말이야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격증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AFPK나 뭐 증권투자상담사 그런 것들도 살짝 있는 게 어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자격증이 있다고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자격증은 있지만 그 자격증 동안 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은행원으로서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 어차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고객들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고객들께 빨리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숙지하면서 자격증을 자연스럽게 취득한 거야. 이러한 논리 구조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님, 친구, 지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피드백 받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역량 근거 제시예요, 여러분. 자격증 대외 활동 많이 역량 근거 제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역량 근거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매식경 하고 있다. 역량 근거 제시예요. 매식경 매일매일 여러분 산업의 트렌드, 기업의 트렌드, 금융의 트렌드 맨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최고로 긴 영상을 할 텐데 1.5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도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문항에서 뵙기로 하고요. 이틀 뒤에는 제가 말씀드린 기업은의 기업 분석 영상 갈 텐데 블로그 이후 추가해 주시고요. 유튜브는 알람 설정 반드시 해놓으셔서 꼭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힘찬 댓글로 좀 저 좀 화이팅 해줍시다. 화이팅!